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오늘은 키우고 있는 가재발 선인장이 이상 증상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고 조치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양심 고백을 하자면은 와이프가 꽃이 이쁘다고 사와서 분갈이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귀찮아서 흙배합 없이 그냥 대충 막 심어놨었습니다. 어찌 보면 실내 환경에서는 예견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암튼 오늘 이거 무조건 살려내야 저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보통 개발선인장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가재발선인장과 개발선인장은 꽃이나 잎의 모양새도 좀 다르고 꽃을 피는 시기도 좀 다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가재발선인장인데 통상적으로 보통 이렇게 생긴 종류들은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그냥 개발선인장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큽니다. 어떻게 보면 키우는 방식도 전반적으로 거의 비슷하고 실제 키워보면 꽃 피는 시기도 품종과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 초겨울부터 봄까지 피우기 때문에 굳이 구분해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 뒤쪽은 지금 이렇게 다 넘어져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처진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꽃도 잘 피우고 보시는 것처럼 꽃이 지고 새순도 이렇게 막 돋으려고 하는 시기에 잎이 얇아지고 마르는 듯 잎에 주름도 지는 그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분 속에 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말린 듯 잎이 이렇게 짜글거리면서 꼿꼿하게 서 있던 것이 옆으로 기울어져서 힘없이 이렇게 넘어가는 증상이 전형적인 뿌리 손상으로 인해서 뿌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뽑아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제 영상에서는 가재발 선인장을 처음 소개하는 거라서 기본 생육 환경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생육 적정 온도는 15에서 25도씨이고 10도씨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면 실내에서 키워주는 것이 좋지만은 너무 따뜻한 곳에서 계절감 없이 밝은 조명 아래 계속 두게 되면은 꽃을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오면 밤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면서 밤에 등을 켜지 않는 일반적인 베란다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이게 단일 처리 조건이 되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좀 더 두시는 게 좋고, 만약 확장 거실이라면은 온도보다는 빛에 더 신경을 써서 12시간 정도는 빛을 볼 수 없게 차광 조치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로 실제 키워보면 겨울철 베란다에서 5도씨 정도에서도 견디기는 하지만은 밤 기온 기준으로 10도씨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꽃눈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베란다에서는 그 점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에서 실제로 키우는 환경은 예전에 소개드렸던 카랑코에와 유사한 면이 있겠습니다. 개발 선인장은 어떻게 보면 말만 선인장인 듯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 강한 직광을 받게 되면은 잎이 타들어가서 반양지 정도의 집에서 창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을 잘 보게 해주시면 잘 자랍니다. 그리고 이 꽃을 잘 피게 하는 부분에 대한 조치는 필요한 시기쯤 돼가지고 좀 더 다양한 팁과 자세한 내용으로 별도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물음이 온 것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하면서 중간중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뽑아서 어디가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음이 온 것을 먼저 확인을 하고 제가 화분을 그대로 말리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뿌리가 완전히 다 녹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쑥쑥 뽑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다 썩어서 피해를 입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농장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거의 피트모스가 주를 이루고 있고 저면관수에 유리하도록 이런 식으로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흙을 완전히 좀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트모스를 갖다가 그냥 그 연탄가리식 분갈이를 하게 되면은 물만 조금만 줘도 이런 식으로 물음이 바로 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는 이런 피트모스만 해서 심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좀 이것을 제거를 해서 배수가 잘 되는 그런 흙에 배합해서 심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여기 지금 아랫부분에 이렇게 물음 증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로 씻어서 어디까지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뿌리 빨기를 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뿌리를 깨끗이 씻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흙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는 안 됐는데, 여기 보시면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굵은 뿌리들은 멀쩡하게 살아있고, 그리고 이 아랫부분 끝부분들이 약간 좀 물러 들어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게 좀 제거를 해가지고 손상된 부분은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귀찮게 안 하고 그냥 여기를 잘라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그냥 삽목을 해서 살려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뿌리가 한 가닥이라도 있는 거랑 한 가닥도 없는 거랑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직 이 목대랑 이 부분이 멀쩡하게 살아있고, 이것은 그냥 이대로 심어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뿌리 빨기를 또 해주는 이유가, 이 무릉균은 토양 서식균입니다. 그래서 흙에 물기가 말랐을 경우에는 좀 잠복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있다가, 이것이 물기를 다시 공급을 해주게 되면은 그것이 다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증식을 해서 이렇게 번져나가는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 빨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흙을 최대한 제거를 해주시고 소독을 해가지고 심어주시는 게 좀 더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소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독할 것은 몇 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이 미산성 차염소산수, 이거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뿌린 다음에 30초 정도만 지나면은 그냥 물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식물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제라늄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뿌릴 때는 마스크를 꼭 쓰시고 뿌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뿌리랑 이런 곳에 골고루 윗부분도 이렇게 잘 살균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지금 물기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둬서 이 물기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말려준 다음에 그 다음 심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가 완전히 녹아버린 이런 부분들은 잘라가지고 한번 삽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물을 말리고 이 밑에 어차피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짜글짜글하게 이렇게 말라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가자바 선인장 같은 경우도 삽목이 굉장히 잘 되는 종류이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물꽂이로 발근을 시켜도 됩니다. 오늘은 흙에다가 기회가 돼서 삽목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 건데, 일반적으로 하실 때는 한 마디에서 세 마디 정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적당한데, 저는 이 묵은 부분을 갖다가 좀 살리고 싶어서 좀 길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부채 형태로 이 아랫부분이 썩고 윗부분에 지금 4개의 개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밑에 부분도 많이 썩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다 따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 보면은 이 잎을 따낼 때 여기 중간을 이렇게 잘라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윗부분 이 마디를 갖다 이렇게 잘라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은 사실 어디를 잘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부분을 잘라서 했느냐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조금은 달리 적용을 해주시는 게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아무래도 이 중간 부분을 자르게 되면은 상처 부분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소독을 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방법처럼 약간 말렸다가 그렇게 해주시는 방법을 쓰셔도 되고, 이 윗부분 마디 부분을 잘라주면은 상대적으로 상처가 좀 적어지기는 하지만은 잘못 자르게 되면은 발근율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통 보편적으로 잘 쓰는 방법이, 가위나 이런 거 대지 마시고 이 자를 부분을 손으로 꽉 누르시고 이거를 이렇게 약간 돌려가지고 그냥 따주시면 이런 식으로 심이 약간 딸려 나온 듯 하면서 깨끗하게 잘립니다. 그러면은 이 끝부분에서 발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깊이 묻히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발근이 될 겁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마디마디를 끊어서 지금 4개의 개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그냥 이것은 이런 식으로 그냥 해가지고 뿌리가 발근이 됐을 때 여기 좀 더 풍성하게, 그래서 나중에 꽃이 필 때도 풍성하게 꽃이 필 수 있도록 이 정도로 해서 해주시면 무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잎을 채취해서 짧게는 3일에서 거의 일주일 정도 그늘에 말렸다가 하라고 하고, 그게 마치 절대적인 규칙처럼 일반화되어 있는데 무조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돌렸다기를 해서 잎을 채취해주게 되면은 상처 부위가 적어가지고 이것을 굳이 며칠 동안 그렇게 그늘에서 말려줬다 하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 생장점 부분이 그대로 딸려오기 때문에 발근도 더 잘 되는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삽목을 하려고 할 때 잎을 따내는 과정에서 개체 자체에 그런 화분에 물을 좀 말렸다가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잎 자체가 이렇게 짜글짜글 거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소독 후에 한두 시간 정도 물기만 말린 다음에 바로 해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분을 많이 흡수해서 이 잎이 통통한 상태라면은 따낸 잎을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하루 정도만 두셨다가 해도 충분합니다. 불필요하게 너무 오랫동안 무방비 상태로 이 삽수를 공기 중에 두게 되면은 이 절단면에 각종균이 감염이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절단면이 괴사되거나 아니면 잎이 너무 말라서 고사돼서 제대로 잘 살아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적용은 필요하겠지만 무조건 며칠씩 말렸다 하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
중요한 부분 아닙니다. 그리고 삽수를 말리고 안 말리고가 더 중요한 것보다 삽목 자체를 거름기 없는 흙에 해야 된다는 게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도 오늘 그냥 있는 흙으로 편하게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분갈이 흙을 사용하지만 사실 분갈이 흙보다는 거름기가 없는 코코피트나 피트모스를 섞어주는 것이 더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삽목을 하고 물을 바로 주느냐 아니면은 주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삽목을 할 때 삽목 후 물을 흠뻑 줘서 이 삽수와 흙을 고정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개발선인장 같은 경우는 삽수도 물을 머금어서 어느 정도 통통하고 흙도 함수율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면은 이 흙 속에 꽂히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삽목 후 흔들림 우려가 없어서 굳이 물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은 삽수도 마른 상태이고 흙의 함수율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라면은 삽목 후 물을 충분히 줘서 안정화시켜 주시는 게 맞습니다. 한마디로 상태에 따라 상황에 맞게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소독을 해가지고 그늘에다가 물기만 말린 상태로 해서 삽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할 때는 빼먹는 부분이 없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소독을 해가지고 물기를 어느 정도 말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뿌리가 너무 장시간 동안 말리게 되면은 또 손상이 되기 때문에 적당히 그냥 물기 정도만 말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삽수 같은 경우도 소독을 해가지고 물기만 지금 마른 상태입니다. 그럼 이것을 흙을 배합을 해가지고 한번 심어 볼 건데 먼저 이 잎꽂이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흙 배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앞서 언급드렸듯이 그냥 일반 분갈이 흙에다가 강모래를 5대5로 섞어가지고 사용을 할 겁니다. 강모래만 가지고 해도 되는데 물 관리의 편의성과 그리고 밝은 시 좀 더 풍성한 뿌리를 받아내기 위해서 분갈이 흙을 이렇게 좀 섞어주게 됩니다. 보실 때는 한 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는 이렇게 음료컵을 사용을 할 건데 이 음료컵에 구멍을 뚫어주고 그리고 배수층에 이렇게 마사토를 좀 깔아주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묻히는 부분이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이 흙은 너무 많이 넣어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묻히는 정도는 그 돌려따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냥 이 잎 정도, 이 끝에 부분 정도만 묻히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중간을 이렇게 잘라내셨다면은 그 전체까지 해서 이 부분이 묻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뿌리만 내리면은 바로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조금 빼곡하듯이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꽂아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것은 지금 이렇게 잎이 좀 짜글짜글하게 말라있는 상태라서 물을 흠뻑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주는 거는 밝은 시까지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뚜껑을 갖다 해주시는데 이 뚜껑을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막아가지고 습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그리고 밝은도 더 잘 될 수 있게 이렇게 뚜껑을 덮어가지고 이것을 반그늘에 두시게 되면은 이게 물을 머금고 잎도 이제 통통해지면서 뿌리도 내리고 새순도 돋아나서 그렇게 또 다른 하나의 개체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뿌리가 있는 것을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흙배합을 할 건데 이 흙배합은 배수가 잘 되면서 어느 정도 보습성만 유지해 줄 수 있는 수준이면 어떤 배합이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분갈이 흙을 6 정도 하고 그리고 강모래를 3 정도 그리고 펄라이트 1 그리고 사냐초 그리고 훈탄을 소량만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란 껍질을 소량 넣어주게 되는데 이 계란 껍질 가루는 잎을 좀 더 통통하게 해주고 조직을 좀 더 단단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소량 정도만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앞서 물음병에 걸렸던 그 흙은 반드시 꼭 버려주셔야 되고 이 화분 같은 경우도 깨끗이 씻어서 소독을 해서 잘 말려주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깔망을 깔고 마사토로 배수층을 형성해 준 다음에 배합한 흙을 3분의 1 정도 넣어주고 어느 정도 심으신 다음에 이렇게 털면서 자리를 조금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심어주신 다음에 물을 갖다가 충분히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제가 그 무름이 와가지고 물을 지금 말려놓은 상태라서 이것도 지금 잎이 짜글짜글한데 이제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으니까 수분을 먹게 되면 이게 통통해지면서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가재발선인장이나 개발선인장을 키우시는 형태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줄기를 만약에 굵게 하고 싶다면은
이것을 계속 순을 따줘가지고 짧게 키우는 방식으로 그렇게 키우시면은 이 밑둥을 굳게 그렇게 키워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늘어지게 그렇게 키우실 경우에는 이 잎을 그대로 그냥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은 좀 굵어지는 그런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물음으로 죽어가는 가재발 선인장 살리는 방법과 더불어서 이렇게 삽목을 하는 방법도 함께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개발이든 가재발이든 썩어서 물러지지 않고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은 웬만하면 다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꽃이 필 땐 이쁘다가 물렀다고 무조건 버리지 마시고 구입할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려보는 것도 식물 키우기에 있어서 또 다른 즐거움과 좋은 경험이 되실 듯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